안녕하세요. 세미컨덕터 스쿨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신경망에서 핵심 하드웨어 구조인 MPU, 시스톨릭, PE 구조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설명에 앞서 우리가 왜 MPU의 시스톨릭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딥러닝과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가 처리해야 할 행렬 연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범용 CPU나 GPU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연산하고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폰노이만 구조를 따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연산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때는 메모리와 연산장치 사이에 데이터 전송 병목 현상, 즉 메모리월 문제가 발생하여 성능 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는 이러한 메모리 병목을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여 데이터가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연산장치 사이를 흐르며 재사용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AI 가속기를 설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스톨릭 PE 어레이의 데이터 흐름을 시각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강의에 사용되는 실습용 엑셀 자료는 화면에 명시된 GitHub 저장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해제하신 후 엠리스트 시스템 디자인 폴더 내에 있는 엑셀 파일을 함께 열고 따라오시면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하드웨어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자동식 세차장 시스템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계식 세차 방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측의 인베이 세차 방식은 세차 공간 한 곳에 차량 한 대가 진입하여 세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다음 차량들이 대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동 세차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초기 버전 형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차량은 한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고 거품칠, 브러쉬, 건조를 담당하는 세차 장비가 위에서 트랙을 타고 움직이며 차례차례 항공정식 처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순차 처리 방식으로 기존 컴퓨터의 연산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반면 좌측의 터널 세차 방식은 세차 장비인 거품 수조, 브러쉬, 건조기는 고정된 자리에 있고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일렬로 이동하며 그 장비들을 연속적으로 통과합니다. 요즘 대부분 이 방식입니다. 앞차가 한 단계 전진하면 뒷차가 즉시 다음 단계로 진입하므로 공정 라인이 쉴 틈 없이 유기적으로 가동됩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를 오늘 배울 핵심 개념에 대응시켜보면 차량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이고 세차 장비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장치에 해당합니다. 인베이 세차처럼 데이터가 한자리에 머물고 하나의 연산장치가 움직이며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기존 컴퓨터의 방식이라면 터널 세차처럼 연산장치는 고정된 자리를 지키고 데이터가 끊임없이 흘러지나가며 동시에 여러 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시스톨릭 데이터 흐름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실습용 엑셀 파일의 매트릭스 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트의 목적은 일반적인 행렬곱의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향후 비교 분석할 기준점을 잡는 것입니다. 화면 좌측을 보시면 3x3 크기의 A행렬과 B행렬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사용자가 직접 숫자를 수정하며 실험할 수 있는 입력 행렬입니다. 하단의 C-RELF 영역은 엑셀의 내장 함수인 MMULT를 사용하여 계산된 행렬곱의 기준, 정답입니다. 향후 시스톨릭 어레이 방식을 사용하든 전통적인 루프 방식을 사용하든 연산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다면 최종 결과는 반드시 이 CREF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컴퓨터 구조는 이 행렬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구현 방식인 일반 메모리 방식, 즉 IKJ 접근 루프 구조입니다. 우측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참고하시면 3중 중첩, for 루프 형태로 구성되어 행렬곱을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 소프트웨어적 순서에 따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호출합니다. 테이블의 스텝 1부터 스텝 9부까지의 과정만을 우선 살펴보면 행렬 A의 0번째 행 데이터를 고정해둔 상태에서 행렬 B의 값들을 순회하며 곱하고 중간 연산 결과를 누적해 나갑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결과 행렬 C의 첫 번째 행 데이터인 30, 24, 18이 완성됩니다.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매우 직관적이고 명확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 테이블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자 결과 행렬 C의 마지막 행인 I2 연산이 완료되는 스텝 25부터 27까지의 최종 도출 과정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마지막 행인 I2에서 곱셈 반복 인덱스 K가 최종값인 2에 도달했을 때의 누적 연산입니다. 마지막 스테프 27인 결과값 90 도출을 보겠습니다. 이 값은 마지막 행렬 원소인 스테프 24의 중간 누적값 81에 i가 2이고 k가 2일 때의 a 값인 9와
K가 2이고 J가 2일 때에 B값인 1을 곱한 9를 최종적으로 더해주면서 90이 도출됩니다. 이처럼 IKJ 루프 구조는 이전 단계에서 메모리에 저장해 두었던 중간 누적 값에 새로운 행렬 원소의 곱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누적 방식으로 동작하며 이 스테프 27을 끝으로 전체 3x3 행렬 곱 연산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확인하신 일반 메모리 IKJ 방식의 특징을 하드웨어 아키텍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구현이 단순하고 범용 CPU 구조에서 직관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규모 연산을 처리할 때 동일한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반복적으로 중복 호출해야 하므로 메모리와 연산장치 간의 통로인 메모리 대여폭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가 하드웨어 내부 공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사용되는지 그 구조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수많은 행렬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 가속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병렬 연산에 특화된 시스톨릭 PE 구조입니다. 화면의 테이블은 시간 t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프로세싱 엘리멘트, 즉 PE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 흐름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해당 PE가 현재 곱셈 및 누적 덧셈인 맥연산을 수행 중인 상태를 나타내며 보라색 영역은 연산이 완료되어 최종 결과값이 도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형태입니다. 하단의 타일 구조를 보시면 입력 데이터가 한꺼번에 진입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비스듬하게 엇갈린 형태로 파이프라인에 투입됩니다. 이러한 시차 투입을 통해 데이터가 이웃한 PE로 자연스럽게 전달되며 메모리에 재접근하지 않고도 하드웨어 내부에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톨릭이라는 말은 박동한다는 뜻입니다. 펌프질을 하듯 데이터를 하드웨어 내부에서 일정하게 뿜어주며 흐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의 격자무늬 길목마다 배치된 아주 작은 연산기들이 바로 PE입니다. 각각의 PE 내부를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두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를 곱해주는 곱셈기가 있고 그 곱해진 결과물들을 버리지 않고 내부에 차곡차곡 더해서 보관하는 주머니 역할의 누적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주입되고 연산되는지 그 흐름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행렬곱을 하려면 두 개의 행렬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편의상 이미지 픽셀 값을 데이터 A, 인공지능의 가중치를 데이터 B라고 해봅시다. 이 데이터들은 한꺼번에 연산기에 투입되지 않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파이프라인 안으로 미끄러지듯 주입됩니다.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데이터 A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매 클럭마다 이웃한 PE로 한 칸씩 이동합니다. 동시에 데이터 B들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매 클럭마다 한 칸씩 뚝뚝 떨어지며 이동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하며 흐르다가 특정 PE 내부에서 데이터 A와 데이터 B가 딱 마주치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 순간 PE 내부에 있는 곱셈기가 가동되어 두 값을 순식간에 곱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곱해진 결과물은 멀리 메모리로 보내지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PE 자체 주머니인 누적기에 곧바로 더해져서 저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순간입니다. 방금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 A와 B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음 클럭의 각각 오른쪽과 아래쪽에 있는 이웃 PE로 다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PE가 이 데이터를 받아 자기 내부에서 또 곱셈을 하겠죠. 반대로 원래 있던 PE 공간에는 뒤이어 쫓아오던 새로운 데이터 A와 B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PE는 새로 들어온 이 조합을 받아서 다시 곱셈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아까 자기 주머니인 누적기에 들어있던 기존 값에다가 또 누적해서 더해 나갑니다. 이 과정이 하드웨어 클럭에 맞춰 수차례 반복되면 각 PE 내부의 누적기에는 우리가 수학책에서 배우던 행렬곱의 최종 결과값들이 완성되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시스톨릭 구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데이터는 하드웨어 내부의 격자망을 타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PE들은 데이터가 눈앞을 지나갈 때마다 낚아채듯 곱해서 자기 주머니의 정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데이터가 한번 하드웨어 칩 내부로 들어오면 연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메모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수많은 PE 사이를 돌며 재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NPU가 대규모 행렬 연산을 메모리 병목 현상 없이 초고속, 초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적 비결입니다. 시스톨릭 어레이의 정밀한 파이프라인 동작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로서 채우기 단계입니다.
데이터가 PE 배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초기 두 사이클 구간으로 최초의 연산 요소들이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본 구조의 핵심인 정상 맥 단계입니다. 총 3사이클 동안 유지되며 배열 내의 다수의 PE가 동시에 곱셈과 누적 덧셈을 수행하는 최대 병렬 계산 단계입니다. 활성화되는 PE의 위치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며 연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이닝 비우기 단계는 새로운 데이터의 투입은 종료되고 내부에 잔존하는 연산값들이 하단과 우측으로 빠져나가며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두 사이클의 단계입니다.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한 터널 세차장의 차에 비유한 것처럼 데이터의 흐름이 하드웨어 칩 내부에서 구현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일반 메모리 구조와 시스톨릭 구조를 최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일반 구조는 CPU가 메모리 및 캐시와 통신하며 한정된 연산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연산 속도가 메모리 접근 속도에 종속되므로 병렬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우측 NPU의 시스톨릭 구조는 수많은 PE가 격자 형태로 배열되어 대량의 행렬 연산을 물리적으로 동시에 처리합니다. 각 PE는 내부에 독립적인 로컬 레지스터를 보유하여 중간 누적값을 자체 보관하므로 메모리 액세스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강의에서 다룬 3x3 예제 기준으로도 기존 CPU 방식 대비 약 3.9배의 연산 속도 향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3.9배라는 숫자는 3x3이라는 아주 작은 행렬에서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행렬의 크기 n이 실제 인공지능 모델 수준으로 커진다면 일반 메모리 방식은 스태프 수가 n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시스톨릭 구조는 병렬 처리되는 BE의 수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NPU가 대규모 인공지능 연산을 가속할 때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적 비결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NPU의 시스톨릭 구조와 그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연산 장치는 고정하고 데이터를 흐르게 한다는 시스톨릭 어레이의 발상이 메모리 병목이라는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한계를 풀어낸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엑셀 시스 파일을 통해 AB 행렬의 숫자를 직접 바꾸어가며 데이터가 P 사이를 흐르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시스톨릭 PE 구조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참고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한 AI NPU System Design with Python and Verilog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파이썬으로 NPU를 모델링하는 단계부터 베릴롱로 RTL을 설계하고 실제 FPGA에 구현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다루는 핸즈온 가이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PE 어레이는 오늘 배운 것과 같은 이웃 PE로 데이터가 한 칸씩 흘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시스톨릭 데이터 흐름과는 다른 구조이니 두 방식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NPU 설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에 사용된 파이썬과 베릴로그 전체 소스 코드는 GitHub에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직접 코드를 실행하고 검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은 아마존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자인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링크를 통해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